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치제로원 김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유튜브로 하고 싶은 말들 하면서 영상 만들고 있고요. 지금은 밥 먹을 때 틀어놓기 좋은 앰비언트 토크 시리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서울의 봄을 봤습니다. 제가 영화관을 잘 가진 않는데 영화 서울의 봄은 솔직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보다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늦게나마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내용이나 실제 역사와의 비교 이런 이야기는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을 테니까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들었던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는 책임감에 관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임감은 현대 사회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덕목입니다. 요즘 들어 점점 많이 느끼는 거지만 이 책임감에 대한 의식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책임감에 대한 강조가 좋게 들리지만은 않는 이유가 있죠.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사람을 갈아 넣어서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갈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마치 최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소위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게 된 거죠. 하지만 서울의 봄에서 이태신이라는 인물은 현실과 영화 속의 역사가 모두 이렇게 난장판일 때 호련히 2023년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책임감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책임감을 덕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책임감은 도덕이나 가치 이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계를 맺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책임질 게 없죠. 아무리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기분이 아쉽고 말고는 상관없이 아무것도 책임질 게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요즘은 책임질 게 없는 상태가 주는 편리함에 다들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뒤집어 보면 책임질 게 없는 상태라는 건 아무 관계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관계는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을 질 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고 인간 관계를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이 바로 경조사를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경조사 챙기는 거 재밌어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장례식을 우리가 재밌겠다 생각하고 가지는 않잖아요. 책임지러 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복장과 성의를 갖추고 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사회 시스템으로 정비되면서 생긴 게 관리, 즉 공무원인 거고 또 경제 시스템으로 가면 기업가와 노동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서울의 봄에서 이태신이 수도경비사령관이라는 자신의 역할, 서울을 지키는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것은 그냥 선비 같고 바보같이 추상적인 도덕과 가치를 추구한 이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군인을 믿고 나라의 무력을 맡긴 국민들과의 관계, 사회를 이루는 신뢰를 지킨 거죠. 그리고 이런 책임감의 정반대편에 전두광과 그 일당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전두광은 정말 매력적인 리더입니다. 과감한 선택을 하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최소한 겉으로는 여유를 잃지 않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패거리들은 확실하게 챙겨줍니다. 요즘처럼 사람 단물반 쪽쪽 뽑아먹고 금세 버리고 하는 그런 사이코패스들보다는 훨씬 낫죠. 콩고물 때문에 모인 사람들 입에 콩고물은 제대로 넣어주니까요. 하지만 이런 환상에는 맹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전두광이 매력적인 리더로 보인다는 건 내가 전두광과 한편일 때의 이야기인데 사실 전두광이 했던 일은 국민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전두광과 같은 편이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전두광은 나를 등쳐먹고 자기 패거리를 챙겨줬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매력적인 리더처럼 보이더라도 그는 나를 배신하고 이용만 하지 나랑 같은 편이 될 일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 영화는 전두광이라는 인물을 이런 환상 속에 잘 위치시켜 놓습니다. 후배를 자기 의자에 앉히고는 이제부터 자네는 나고 나는 자네야
라는 장면이 이걸 잘 보여주죠. 하지만 그의 본질은 책임감을 저버리고 자기 이득을 취한 사람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인인 거예요. 책임은 안 지면서 이기적이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외모도 좀 전두광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끝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예언이기도 합니다. 근거는 없지만 지금부터 만들어 보려고요. 그 근거를. 끝까지 싸우러 나가는 이태신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전두광과 같은 무리들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이 시대의 젊은 남성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어요. 책임을 져라. 일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인내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습성상 감정 소통을 빈도 있게 하진 않으니까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이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책임을 지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임을 지라고 해서 뭐 돈을 내라, 총대를 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역할을 맡고 수고와 봉사를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관계가 시작됩니다. 물론 단물만 쪽 빨아먹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있겠죠. 도와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알아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잘하면 됩니다. 이게 책임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화나 감정 소통은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고 날아가죠. 하지만 수고와 봉사는 남거든요. 그건 사건이고 사실이니까. 그래서 말을 잘 하거나 감정 소통을 내가 특별히 잘한다 이런 게 아니면 오히려 도움되는 일을 찾아서 묵묵히 책임지고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신뢰도 쌓고 관계도 만드는 확실한 방법 같아요. 제가 이 방법을 미리 알았다라면 정말 많은 흑역사가 사라졌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저는 손해볼까봐 결혼 안 한다는 얘기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우리 각자가 다 소중하고 귀한 개개인 자식이지만 저는 결혼은 누가 이득이네 손해네 하는 관점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건 내가 비록 사라질지라도 우리를 만들고 가정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삶은 개인으로서 살 수 없고 개인의 관점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삶이죠. 마치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는 것처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즘 같은 시기에 20대, 30대 분들이 결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묶여도 되고 책임져도 됩니다. 그런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의미 있는 일이고 관계를 만드는 일이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걸 남기는 일이에요. 세상에는 책임을 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게 현명한 삶이라는 생각이 유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경에서도 지저스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처럼 책임을 지면서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 속에서 의미와 기쁨을 느끼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서울의 봄을 보고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주절주절 나누어 보았는데요.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